천안시 입장면과 경기도 안성시 경계의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현장에서 교량이 붕괴돼 4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23년간이나 비상임으로 남아있는 아산 시립합창단이 아산시에 다시 한번 상임화에 대한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당선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던 천안 배원예농협과 박성규 조합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조합장 재선거가 발생했습니다. 선거는 3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천안시의회가 상임위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며 이 예산 중 일부를 다른 곳에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3.1운동의 상징 도시인 천안에서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는 봉화제가 열렸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3월 3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 입장면과 경기도 안성시의 경계 지역에서 지난달 25일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교량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 사고로 아까운 4명의 목숨이 희생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입장면과 경기도 안성시의 경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던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교량 공사 중 상부의 철제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달 25일 오전이었습니다. 주변에 살던 주민들은 지진이 난 것과 비슷한 충격을 느꼈다면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라고 불안하시다고 얘기하시죠. 그래갖고 이번에 보니까 서북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정신 스트레스하고 저기 해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충격받았으니까 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해 하시죠. 이날 사고로 안타깝게 4명의 목숨이 희생됐고 중상자 4명, 경상자 2명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량 위 철제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유관기관 및 시청, 경찰서와 공조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을 찾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관계기관에 철저한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을 주문했습니다. 경기 소방본부, 또 충남 소방본부, 안성시, 또 보건소 모두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사상자에 대한 수색이 끝난 직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무려 20여 년이 넘게 비상임 합창단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아산시립 합창단 단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합창단 상임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재정적 측면 등의 이유를 들며 수차례 이들과 각을 세워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합창단 노조가 더 이상은 안 된다면서 다시금 상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현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넘게 비상임으로 활동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산시립합창단이 아산시를 상대로 상임화 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예술지부 아산시립합창단 지회는 지난달 24일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년째 2년 계약, 주 12시간 근무라는 초단시간의 비정규직 서름을 이제는 끝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3년간 1,200회가 넘는 공연을 하며 지역의 대표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단원들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산 시민의 문화 향유를 23년간 이루어낸 아산의 유일한 공공예술단인 아산시립합창단이 아직도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되는 주 12시간 초단시간 비상임 단체 노동자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산시는 예산은 적게 공연 횟수는 상임단체와 같게 운영을 하며 합창단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비상임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왔으니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과 안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이들의 주장과 관련 상임화를 추진하게 되면 시 재정적 부담과 함께
단원들의 고령화에 따른 공연의 질 저하를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상임화가 되면 일단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고령화로 공연의 질이 좀 저하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은 아니지만 처우 개선을 해주는 거를 저는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나 복지 지원 현황이 결코 전국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이날 노조 측은 기자회견 후 김만섭 문화복지국장과 면담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와 시는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그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바이오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인 셀트리온이 충남 예산군에 2028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충남도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내포 농생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이자 상징 기업으로서 셀트리온이 거듭나며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오 분야 대표 기업인 셀트리온이 충남 예산군에 2028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신설합니다. 지난달 27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최재구 예산군수 등은 예산군청에서 투자 합의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신속하게 산단 개발과 공장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섭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이를 위한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 공사를 2027년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공장을 건립한 후 계획대로 가동하기 시작하면 양질의 일자리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충남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에 들어설 공장은 셀트리온이 지방에 세우는 첫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라며 지속적 투자로 셀트리온이 세계적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 배원예농협 박성규 조합장은 2년 전 조합장 선거 당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당선 무효 소송 끝에 최근 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천안 배원예농협은 조합장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선거는 3월 26일로 잠정 확정된 상태입니다.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유용호 전 후보는 박 조합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며 향후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천안 배원예농협 박성규 조합장은 유용호 전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상고를 최종 포기함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2 민사부는 지난달 12일 당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박성규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상고 기한을 둔 법원은 최종적으로 박 조합장이 상고를 하지 않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이영호 전 후보는 박 조합장과 조합 측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실태 조사를 하던 중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그러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무자격 조합원들을 선거에 참여토록 한 것이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례로 벼 재배 면적을 배 재배 면적으로 기재하는 등 경작 사실과 전혀 다르고 근거가 없는 내용이 실태조사 현황에 기재됐었다고 유 후보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법원에서 확인된 무자격 조합원이 수십 명가량 더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자격 조합원 중에는 박성규 조합장의 친인척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박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원예농협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조합원은 이번 일들이 하루빨리 해결돼 더 이상 좋지 않은 일로 조합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조합원 관리가 부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요 앞전에 이제 대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대의원 선거부 명부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조합장 선거를 할 때도 이제 선거권을 가지시는 분들인데 조합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의문점이 좀 생겼었거든요. 조합장 선거 때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계속 이런 불민스러운 사태가 계속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좀 조합 차원에서 하루빨리라도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들이 선거를 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천안배 원예농협조합장 선거를 위탁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선거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오는 26일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의회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두 곳의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환경정비 예산으로 각 4,950만 원씩을 책정했습니다. 최근 이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 중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대한 벽지 공사가 함께 진행된 것이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부 의회 관계자들은 공사 예산이 미리 세워지지도 않은 의장실, 부의장실 벽지 공사로 일부 흘러가지 않았는지 의심했는데요. 하지만 알아보니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최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말 2025년 예산에 행정보건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등 두 곳의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환경정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달 내내 진행됐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대한 벽지 공사가 함께 진행됐다는 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천안TV가 올해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서를 입수해 살펴봤지만 그 어디에도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대한 벽지 공사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상임위원회 환경정비 공사를 맡았던 업체 관계자가 의회 측에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제의를 했고 의회가 이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벽지 필름이라고 할까? 그 벽만 좀 바르는 거라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얼마 많이 들어간 예산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안 세웠던 모양이야. 행안위하고 건설이 공사하면서 거기도 이제 벽지 작업도 하고 하니까 일부를 좀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천안TV는 취재 과정 중 천안시의회의 이 같은 행보가 법적으로 위배되지는 않을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어 제45조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취재 과정 중 한 의회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당시에는 문제의 소지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의회 행정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1919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날입니다. 3.1 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 천안 병천면에서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는 아운의 봉화제가 열렸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두고 아운의 장터에서 울려 퍼졌던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천안 병천면의 유관순 사적지 일원에서 열렸던 2025 아운의 봉화제는 유관순 열사 추모각과 순국자 추모각에서 순국 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엄숙한 추모 행사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후 사적관리소 앞 광장에선 봉화탑이 점화되며 106년 전 아운의 장터를 환하게 비췄던 횃불들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행사가 106년 전 유관순 열사와 순국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현재에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운의 봉화제 재현 행사를 통해서 106년 전 유관순 열사와 애국 선열님들이 지니셨던 숭고한 애국정신을 현재에 되새겨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2025 제13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해마다 국내외 최정상급 무용수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춤축제로 지난해에는 54개국 4천여 명이 참가해 명실상부 글로벌 축제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방문객은 88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441억 4,300만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흥타령 춤축제는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서 설명하는 맞춤형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은 매월 초 신청한 공동주택 중 신규 또는 대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해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의 취지 및 원칙, 유형별 기준 및 질의 사례, 구비서류 등 해당 단지의 현안 문제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항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살기 좋은 거주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에 성공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축구회관에서 진행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192명의 선거인단 중 156표라는 압도적인 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정 회장은 공약으로 천안에 들어서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완성을 내건 바 있어 천안시로서도 이번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던 게 사실입니다. 김태헌 축구종합센터 추진단장은 우리시가 추진했던 사업은 완료된 상태이며 대한축구협회 추진시설은 60% 정도 완료가 됐다면서 7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3월부터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기존 한 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곳은 기존 쌍용동 아이행복 어린이집을 비롯해 신방동 하늘꿈 어린이집, 목천 엘찬 늘 어린이집, 백석동의 백석세빛 어린이집 등입니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은 충남에 거주하는 6개월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운영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며 시간당 자부담은 2,000원입니다. 앞서 천안시 의회가 입찰로 내부 공사에 참여한 업체와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천안시 의회는 바람잘 날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처를 입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시민들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척 날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의회는 청렴도에서도 가장 하위 등급을 받는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천안시 의회 취재 과정 중 의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천안TV에 아직 의회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았다. 조금씩 잡아가고 있으니 이해해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해에 좋지 않은 과정들을 극복하고 올해는 달라져야겠다는 마음을 내부 구성원들부터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의회는 내부 인사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면서 아직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김행금 의장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 모두입니다. 지난해 무너졌던 천안시 의회의 위상을 올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안시 의회가 든든한 시민의 힘이 될 수 있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